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이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정직하지 못한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직업윤리를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실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적게 할까, 일을 어떻게 대충 할까, 대충 때우는 생각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많이 퇴락한 것 같아요. 추락을 해버린 거죠. 물건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정성이나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건이 온전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판사들 판결 내리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국 사회 한 단면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판사들의 직업윤리가 상당 부분 그냥 퇴행적으로 가버렸구나. 그런데 그게 판사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1년 이상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여러분 납품하는 과정에 고전하는 걸 보고, 야, 저거는 단순히 기술력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직업윤리가 퇴행을 해버렸구나. 제주도에 이런 바가지가 이런 계속 성행하는 것이 몇 년이 됐는데 급기야는 제주도 내방경 내국인들에 의한 내방경이 급속히 이런 추락하는 거 보면서도 상인들의 직업 정신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바닥을 쳐버렸구나. 정신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은. 매출이 여러분들 급감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제주도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직시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가들 만나보면은 사업 확장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할 재미가 없는 겁니다. 큰 사업하는 것도. 젊은 날에 여러분들 매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잘 일구고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데 규제로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좀 드신 그런 분들도 더 이상 이런 사업 확장하는 데 의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뭐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싸가지들이 없는 여러분 직원들 데리고 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정신이 많이 퇴락한 겁니다. 나라 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 사기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신문 보면 여러분 구역질 안 납니까?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요즘에 국내 신문을 거의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구역질이 나니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별로 안 보는 겁니다. 왜?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진짜 골로 가고 망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지 않습니까? 망할 겁니다. 망해. 정신줄이 이런 그렇게 퇴락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얼마 전에 한 서울대 사회학과의 전상인 교수가 여러분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많은, 이게 아마 혐자 아닙니까? 혐노사회. 노동을 혐오하는 겁니다. 노동을 대충 때우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네요. 한국의 노사 문제, 노동 문제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 이야기. 사람들이 다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일에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죠. 노력을 노력이라고 빈정대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땡 하면 퇴근하고. 직업윤리가 여러분들 토대를 굳힐 거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은 우리 함께 좀 적었죠. 전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진하게 안 하는 겁니다. 화끈하게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지도자가 성장 이야기를 하려면 스스로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전상인 교수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자기가 일하는 일의 대상에 대해 정직한 것, 고객에게 정직한 것, 자기 인생에 대해 정직한 이게 전부 다 정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성장 이야기를 하려면은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여러분들 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한국은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정말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 안 하면은 그냥 가라앉겠죠. 아무도 한국이 가라앉다 이러면 슬퍼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 공경에 처했지만 사람들 별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전상인 교수가 퇴직을 얼마 전에 하신 모양이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 백두 연두 교세에서 새해를 일하는 해로 선포했다. 좀 촌스럽고 뜬금없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 여러분들 공중파 방송을 틀면 전부 다 여러분들 먹방입니다. 무슨 먹는 것이 이러면 한이 맺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다 먹방이고 그다음 트로트 뭐 이런 게 그냥 일색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거짓말과 트로트와 먹방인 겁니다. 아무도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남은 것은 골로 가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일에 정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그만인 겁니다. 오늘 전상인 교수 이름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살아야만 물질이 살지 않습니까? 일을 맡으면 누구든지 직업윤리를 갖고 성실히 정직하게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해야 여러분 혁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노동 문제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노동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협노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은퇴하신 분이니까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현업에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게 되면 한국의 노동 문제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업관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함이 없어진 거죠. 그냥 때우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래서 협노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협노사회. 그다음 여러분 사약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처럼 워라밸을 외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팽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일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얄팍한 책을 써서 피로사회 그런 책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이 뭐 수없이 팔리고 삶 자체가 여러분 다소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원을 여러분 획득해야 되니까 사는 게 낭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낭만이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강조해서 피로사회가 왔으니까 워라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주 52시간 제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무슨 주 48시간 확실히 망하기 바랍니다. 주 48시간 하면 확실히 망하겠죠. 한국처럼 워라밸 곧 일과 생활의 균형 담론을 숭배하는 나라도 드물다. 오늘날 우리는 워라밸을 삶과 노동의 상호 배타적인 상호 모순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동은 삶 혹은 삶의 일부가 아니란 생각이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에 좌파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연결된 거죠. 초기 자본주의 노동 양식에 대한 반감으로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향은 아침에는 사냥을 가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소를 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적이는 사회가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약을 하셨으니까 좌파 이데올로기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결국 사상이 영향을 미친 거죠. 주 52시간이 왜 나왔겠습니까? 협노사회 노동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노동은 나쁜 것이다. 그래 가능하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52시간 48시간 40시간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노동이 죄악이 되는 거죠. 노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노동 안 하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딴짓 하는 생각만 하는 거죠.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년이 돼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본인이 무슨 하는 일이 있어야 맨날 여러분 여행 다니고 산 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상인 교수님이 사회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좌익 이데올로기가 2000년대 이후 좌파 이데올로기 확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면
그냥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피로사회. 필요하니까 노동 덜 하자. 손가락 빨아라 이야기죠. 손가락 빨면 그때 후회하고 그때는 못 일어난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그냥 밀려났기 때문에. 워라벨 이런 용어에 쏘으면 안 되는데 다 쏟지 않습니까? 언론이 떠들고 비평가가 떠들고 하면은 이런 유행에 다 놀아나거든요. 젊은 날에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몸값도 올라가고 이러면 자기의 기량이 향상될 테니까 젊은 날 적당히 살면 여러분 그다음에 뭐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에 이런 놀아나면 안 되거든. 워라벨 근데 뭐 워라벨 그게 이런 놀아나가 적당히 일을 하는 겁니다. 사약을 하신 전상인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름 와닿는 겁니다. 규제가 만연한 날은 열정적인 사업가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굴 위해서 열심히 사업 확장해야 되나? 제조업 왜 하냐? 제조업 왜 합니까? 남 좋으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제조업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이 이름 나가지고 밥을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2그릇 먹습니까? 3그릇 먹습니까? 다 1그릇 먹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재벌 2세들은 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제조업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관청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근로자들이 눈치 봐야 되고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사업 확장 안 하는 겁니다. 노력을 노오력이라고 빈정되는 가운데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되었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방식의 양정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농민의 의지를 감퇴시키고 말았다. 보여주기식 고용정대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는 급증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당사자가 바로 그들이란 내부 고발서도 시중에서 인기다. 그러면 언제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릴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박살이란 것은 재정위기가 여러분들 폭발을 해가지고 해외 신용등급이 바닥을 치고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돼야 되냐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 한 후보 수락연설문 보니까 재정부 개혁을 이렇게 외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면 돈 화끈하게 여러분들 찍어서 내겠네. 그러면 뭐 확실하게 인플레 될 거고 신나게 써라. 신나게 쓰다가 나중에 박살이 나면은 그러면 뭐죠. 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급전 썸썸이 조절하지 않고 하면 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민 모두 피땀 흘려 일했던 나라를 지금처럼 놀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회로 만들어낸 평등과 분배 가치를 앞세워왔던 민주당적 책임이 지대하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경선 후보는 갑자기 경제 성장률을 부르진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더니 국부는 기업이 창출하다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하며 평소와 다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우쩍 깜빡이를 켠다고 온 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과연 다시 뛸 수 있겠냐. 자립정신이나 자기 책임 대신에 국가를 상대로 응석바지나 떼쟁이로 살아가는 법에 너무나 익숙해진 작금의 현실에서 말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한국인들은 정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그 정직함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일어서기가 어려운 것.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삶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면 살아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치? 지금처럼 모든 것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가면은 참 어려운 거죠. 뭐 제가 백날 이야기한 데가 이런 다수가 정신을 차리는데 기여를 못하겠지만 자우튼 간에 오늘 전상인 교수가 이야기하신 것 어떻게 사회가 협노사회 노동하는 것을 귀하고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것을 여러분들 혐오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이것은 결국은 노동관하고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주시하면 또 뭐합니까? 주시하든 안 하든 간에 뭐 결과야 원하는 대로 다 나올 건데 세상 만사가 모두 다 이런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면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면 비용을 다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아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아야 될 때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낙담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살아야 여러분들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일을 뭐 하더라도 성실히 해야 될 거예요. 성실히 열심히. 온 세상이 여러분들 거짓말로 여러분들 휩싸여 있고 멀쩡한 친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이런 윗물이 그러면은 아랫물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근면, 성실, 자립 뭐 이런 덕목이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근면, 성실, 자립, 정직 이런 게 여러분들 고루하게 보이지만 그 고루한 게 진짜거든. 오늘 이 전상인 서울대 사회학과의 명예교수가 글을 작심하고 한번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또 그런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